반갑습니다. 최고자산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청계제한은 기회라고 안 팔리는 상품들 다 지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랬더니 막상 지우고 나서 대체 뭘로 채워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빈자리를 꽉 채워줄 100원 떼기 경쟁 없이 마진 30% 이상 남기는 소싱 비법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본격적인 방법에 앞서 대표님들의 머릿속에 있는 소싱의 개념부터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많은 초보셀러분들이 소싱을 내가 무엇을 팔까 고민하는 아이템 찾기로 오해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매 사이트만 하염없이 뒤지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겁니다. 소싱의 본질은 물건을 고르는 게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읽어내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이 지갑을 열고 기다리는 곳을 찾고 그 중에서 내가 비집고 들어가 1등을 뺏어올 수 있는 빈틈의 내 상품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수요와 공급을 데이터로 파악하는 눈만 완벽하게 장착하시면 앞으로 소싱은 스트레스 받는 노동이 아니라 정답이 정해져 있는 가장 쉬운 공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정답을 찾는 공식 지금부터 시작하러 가보실까요? 보통 아이템 찾으실 때 네이버 데이터랩 먼저 들어가 주세요. 자, 네이버 데이터랩 홈 들어오게 되면 날짜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카테고리별로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패션 의류부터 생활건강의 총 11개의 카테고리를 매일 아침마다 어떤 키워드가 올라오고 어떤 키워드가 빠지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생활건강 카테고리에서 텀블러가 1위죠. 그래서 제가 오늘 텀블러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수요 공급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템 스카우트를 들어가 주세요. 저는 자동 로그인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회원가입하고 로그인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텀블러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텀블러라고 검색을 하면 상품 수가 지금 270만 개가 나오고 검색 수가 14만 7,900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상품 수가 바로 공급이 되는 거고요. 검색 수가 수요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단순히 이 숫자만 본다고 해서 수요랑 공급 체크 끝났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럼 진짜 검색수를 어떻게 찾아야 되지? 여기에 나오는 14만 7,900 건수가 이 텀블러를 쇼핑하기 위해서, 즉 텀블러를 사기 위해서 검색하는 수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스크롤을 조금 내리게 되면 이 컨텐츠, 네이버는 검색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 블로그, 카페, 뉴스 이런 사이트들의 키워드 수요까지 전부 총합해서 이 14만 7,900이라는 수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텀블러 추천해 주세요. 야구장에 텀블러 반입되나요? 네이버 뉴스에 이런 텀블러 다른 키워드들까지 전부 다 이제 총합된 키워드다 보니까 쇼핑을 하기 위한 진짜 내가 네이버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수요, 즉 텀블러를 사기 위한 수요를 정확하게 체크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체크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텀블러라고 검색을 하면 이 통합 검색 화면이 아니라 쇼핑 탭을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쇼핑 검색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가장 상위는 항상 광고, 우리 유료 비용을 우리가 내고 상위에 노출을 시키는 이런 광고 계정들이 나와 있는데 광고는 스킵하고 광고를 제외한 1위, 자, 1리터 텀블러 마켓이라는 스토어가 있는데요. 해당 스토어의 구매 건수를 체크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별 4.91, 자, 별점, 그러니까 리뷰의 별점 4.9면 엄청 좋은 거죠. 요 980이라는 건 리뷰의 개수, 지금까지 누적된 리뷰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구매 건수가 지금 1199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매 건수는요, 최근 6개월 내 구매 건수로서 즉 지금까지 누적된 이 상품을 등록해서 지금까지 팔린 누적된 구매 건수가 아니라 6개월마다 리셋이 된다. 즉 최근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까지의 구매 건수가 지금 1199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199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200이라고 적을게요. 1200 나누기 6개월이니까 6 하면 한 달에 이 판매되는 판매량이 200개라는 거예요. 아, 텀블러가 월 200개를 판매를 하고 있구나. 그럼 여기에서 나누기 30을 하면 대략적으로 일 판매량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자, 6.666 나오니까 아, 대략적으로 하루에 6개에서 7개 정도가 판매가 되는구나. 자, 이런 수치를 별도로 엑셀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는 거예요. 스토어 이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6개월 판매량이 아까 1199였죠? 한 달 판매량이 200개, 일 판매량이 6개에서 7개. 그리고 리뷰 수도 보시면 지금 리뷰 수가 980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볼게요. 여기 스토어를 상품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상단에 이렇게 최근 6개월 4.9점. 최근 6개월 구매한 리뷰의 평균 점수가 4.9점인데 옆에 여기 I를 눌러주시면 I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최근 6개월간 등록된 리뷰가 몇 개라고 나옵니까? 428개라고 나오죠. 네, 428건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428. 자, 그러면 6개월 판매량이 1200개고 한 달 월 판매량이 200건, 일 판매량은 6개에서 7개. 그리고 6개월 리뷰수. 앞에 6개월이라고 적어줄까요? 6개월 리뷰수 이렇게. 자, 최소한 이 정도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1위를 체크했죠. 그 다음 2위, 3위, 최저가 가격 비교는 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가격 비교는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단독으로 나와 있는 스토어들의 이 리뷰수, 구매 건수를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위, 4위, 5위, 6위, 7위. 그래서 보통은 1위부터 5위까지만 체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조사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력이 있고 난 좀 더 많이 찾아서 좀 평균치를 보고 싶어 라고 하면 10위까지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엑셀 양식이라는 게 별도로 없어요. 저도 지금 엑셀 뭐 꾸며놓은 양식이 없잖아요. 그냥 글씨 써가지고 쭉 이렇게 채워 넣는 수준이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텀블러라는 시장에서 한 달에 실제로 결제가 일어나는 수요, 찐 판매량이구나. 즉 검색량 14만, 아까 14만 건이었잖아요. 그 14만 건이 전부 다 텀블러를 사려는 고객은 아니구나. 거기에서 실제 판매되는 숫자는 어떻게 된다? 하루에 6개에서 7개 정도 판매를 했을 때 내가 이 정도 판매할 수 있으면 이 텀블러라는 대형 키워드, 이 아이템 시장에 내가 들어가서 승산이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시장의 크기를 직접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 이게 우선이 돼야 되지. 먼저 여러분들이 나 텀블러 팔고 싶어 라고 해서 텀블러 아이템을 덥석 소싱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를 확인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공급을 체크해야 되겠죠? 다시 아이템 스카우트로 들어가면 상품 수가 공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총 280만 개 정도의 공급. 즉, 이 텀블러를 팔고 있는 판매자가 280만 명이라는 건데, 자, 우리는 어때요? 이미 지금 우리보다 더 잘 팔고 있는 고인물들이 있어요. 이미 선발대들이 있어.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건데, 이 280만 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초보분들은 절대 여기서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280만 개라는 수치는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서 3년 전에 텀블러를 누가 올렸어. 근데 그거를 내 스토어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계정들, 이미 단종된 품절된 제품을 올려놓은 사람들, 그리고 카테고리를 잘못 올려놓은 사람들, 중복된 제품을 올려놓은 사람들, 네, 이런 모든 잘못된 수치까지 같이 총합이 된 그러니까 비활성 데이터까지 끌어모아서 270만 개의 데이터가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경쟁자들은 이 280만 명이 아니라 실제로 이 텀블러를 팔고 있는 뭐예요? 상위에서 이미 지금 잘 팔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저랑 경쟁하는 겁니다. 이들만 이기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기죠? 어떻게 파악을 하죠? 더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1페이지를 보시면서 판매 수하고 리뷰 수를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까
이렇게 체크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수요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공급도 같이 체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근데 텀블러가 아까 6개, 7개였죠. 두 번째 것도 같이 조사해 볼까요? 두 번째 스토어가 1리터 텀블러. 스토어 이름이 비슷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구매 건수가 1,905건입니다. 6개월 동안. 자, 그리고 6개월 리뷰 수를 한번 볼게요. 들어가서. 어디 누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I 눌러주면 6개월 리뷰 수 861건. 자, 한 달 평균 판매량은 여러분들 수식을 걸어 놓으셔도 되고요. 어차피 계속 쓸 거라면. 자, 한 달에 317개. 그러면 하루에는 나누기 30하면 하루에 10개에서 11개 정도 판매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볼게요. 아니, 이 사람은 지금 1199개를 팔았어. 6개월 동안. 이 사람은 1900개. 그 다음은 3800개. 그 다음은 여기는 구매 건수가 안 나와 있지만 네. 그 다음은 뭐죠? 네, 여기도 구매 건수가 안 나와 있죠. 그 다음 타이소 코리아가 1800개. 그 다음 790개, 뭐 7100개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정말 잘 파는 능력자분들이 정말 많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우리가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뭐 7,000개도 나왔죠. 3,800개도 있었죠. 1,700개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6개월 판매량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나더 레벨의 스토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1페이지 진입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나? 자, 너무 이겨야 될 상대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2,500개, 1,500개. 아니, 어떤 특정 한두 군데 쇼핑몰에서 매출을 견인을 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다 잘 팔고 있어요. 자, 그럼 저는 이럴 때 여기 연관 키워드를 보시면 손잡이 텀블러, 대용량, 스탠리, 빨대, 오덴세, 텀블러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인, 더 작은 키워드들이 연관 키워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잡이 텀블러 한번 들어가 볼까요? 텀블러보다는 조금 더 소형 키워드. 자, 광고 역시 제외하고요. 아까랑 똑같은 스토어가 1페이지를 지금 2페이지도 똑같죠? 3페이지까지 똑같은 것 같은데 거의 변동이 없네요. 안 되겠다. 손잡이 텀블러 안 되고 뭐 뚜껑 손잡이 텀블러 조금 더 세부적인 키워드 뚜껑 손잡이 텀블러도 있고 뭐 세라믹 손잡이 텀블러도 있는데 저는 한번 밀폐 텀블러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밀폐 텀블러. 자, 마찬가지로 광고 계정 제외하고 첫 번째 그 스토어를 봤더니 아니 이건 텀블러가 아니라 뭐죠? 텀블러 뚜껑이죠. 자, 요거는 제외하고 두 번째. 자, 두 번째, 세 번째 몰이 어떻습니까? 스토어가 똑같죠. 지포마켓이라는 스토어인데 자, 구매 건수가 560건, 그 아래에 있는 건 427건. 합하면 거의 한 1000건 정도 되겠네요. 6개월 매출이. 자, 그 다음은 뭐 원글샵이 리뷰가 지금 400개 있고 그 다음 구매 건수 200개 그 다음 구매 120개 190개 어때요? 113개 어때요? 나머지 뭐 구매 12개도 있죠. 어때요? 아까 텀블러보다는 구매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뭐 129, 195 볼까요? 129 나누기 6. 자, 그러면 한 달에 21개 정도 판매가 되고 있고 21개니까 이걸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1개 정도가 팔린다. 하루에 1개 정도면 우리가 하루에 아까 텀블러에서 막 6개, 7개, 10개, 11개 팔았어야 됐는데 어때요? 1개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텀블러에서는 내가 1페이지 진입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밀폐 텀블러라는 키워드에서는 어때요? 수요도 있고 충분히 물건이 팔리고 있고
슈퍼마켓이라는 그 스토어에서 거의 매출을 견인하다시피 하고 나머지 스토어는 어때요? 저희가 이겨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들은 내가 좀 이겨볼 수 있겠다. 이제 진입해서 내가 이들은 이겨볼 수 있겠다. 라는 감이 좀 잡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꿀통은요. 1등 업체. 1등 업체가 1페이지 전체 리뷰와 구매 건수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아까 텀블러랑 밀폐 텀블러의 제가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린 것처럼 자, 그럼 왜 한 개 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 더 유리할까? 자, 판매 건수가 비슷비슷한 이런 경쟁자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겨야 될 상대가 너무 많아요. 한 명 무너뜨리면 또 한 명이 나오고 또 한 명 무너뜨리면 또 나오고 강력한 상대들을 너 계속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1페이지에서 지분을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시장을 만나게 되면 딱 그 사람보다 잘하면 돼요. 그 사람보다 1%만 더 잘하면 돼요. 자, 내가 그 1등보다 썸네일을 눈에 띄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자, 그 상품에 1점짜리 낮은 리뷰들을 모아서 어떻게 내 상세 페이지의 불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파고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마케팅 포인트가 훨씬 뾰족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수치, 아이템 스카우트에 나와 있는 이런 경쟁자들 수, 상품 수에 너무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 1페이지에 들어가서 진짜 1등이 한 달에 몇 개를 팔고 있는지 그래서 1위부터 5위 혹은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전부 엑셀 쫙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1등이 혼자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인지 아니면 여러 명에서 골고루 내가 이겨야 될 상대가 여러 명인지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수요 공급 체크만 할 줄 아셔도 정말 여러분 미래의 스토어 매출이 진짜 완전 180도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을 찾아봤고, 자, 이렇게 해서 돈 되는 시장도 찾았습니다. 우리는 밀폐 텀블러라는 시장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물건을 떼와야겠죠. 자, 밀폐 텀블러를 내가 어디서 가지고 오지? 자, 물론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도매국에 들어가서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지루하잖아요. 텀블러가 아니죠. 밀폐 텀블러죠. 약간 그 뚜껑이 완전히 그 꽉 닫히는 고무 밴드가 좀 이렇게 짱짱하게 붙어있는 그런 밀폐 텀블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쵸? 자, 근데 이게 맞나요? 이런 게 밀폐 텀블러가? 뭔가 내가 이런 도매국에 있는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좀 진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밀폐가 완벽히 되는 밀폐 텀블러를 소싱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도매 사이트, 누구나 다 파는 이런 도매 사이트 말고 좀 나는 나만의 어떤 특수한 그런 아이템을 좀 찾아보고 싶다. 자, 첫 번째. 셀러 오션입니다. 여기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로그인 되어 있으면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저는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시면 업체 정보에 도매 위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물건 공급이 가능한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셀러를 찾는다. 이렇게 글 써놓는 겁니다. 되게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텀블러라고 한번 밀폐 텀블러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밀폐 텀블러. 그랬더니 글이 2개가 나오는데 게시글이 너무 예전 거죠? 그러면 일단 텀블러만 검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글이 그래서 있죠. 스탠리 텀블러 공급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탠리 텀블러를 공급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이메일을 이분께 이제 저 스탠리 텀블러 공급받고 싶다. 네, 이렇게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댓글에 남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셀러오션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찾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도 카페예요. 유통과학연구회라는 여기 또 이제 셀러들의 카페. 여기를 들어가시면 여기는 여기 공급에 상품 제한합니다라는 게시판이 있죠? 여기를 들어가셔서 여기도 정말 다양한 보통 뭐 셀러오션이나 유통과학연구회나 같은 동일한 비슷한 중복된 글이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기도 한번 제가 밀폐 텀블러 그랬더니 뭐 락앤락 텀블러 네, 뭐 락앤락 이 반찬통으로 유명한 그래서 락앤락 텀블러를 이렇게 공급을 해준다고 하네요. 나 이거 소식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여기에 댓글 혹은 연락처로 이메일을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업체 찾는 거예요. 사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온라인 유통센터. 여기도 네이버 카페예요. 여기는 이제 앞에 두 카페들보다 회원 수는 좀 적긴 한데 여기 제조회사 상품 전시, 유통회사 상품 전시, 창업회사 상품 전시에서 제조사들만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게 그리고 유통업체만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게 그리고 창업회사만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게끔 네, 게시판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직접 나는 이 물건을 만든 사람들 네, 제조사랑 직접 컨택을 하고 싶다. 그럼 제조회사 아니야 나는 이걸 유통하는 사람들이랑 컨택을 하고 싶어. 그럼 이제 유통회사 나는 이 물건을 아예 창업한 회사의 물건을 보고 싶다. 그러면 창업회사 상품 전시를 들어가서 이렇게 아이템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조회사에서 한번 텀블러 검색해 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밀폐 형태의 텀블러를 여러분들이 컨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카페 총 3가지 알려드렸어요. 셀러오션, 유통과학연구회, 온라인 유통센터.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농라. 자, 농라도 카페인데요. 자, 농산물, 수산물 직거래 장터. 즉, 먹거리, 식품, 농수산물. 나 이런 거 팔고 싶어. 먹을 거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농라를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채소, 과일, 쌀, 잡곡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 있죠. 나 꿀 팔고 싶어. 자, 그러면 이렇게 게시판을 들어와서 지리산 완숙꿀. 왜냐면 여기에는 식품 농수산물 카페이기 때문에 텀블러가 당연히 없겠죠. 네. 꿀을 네. 약간 좀 이런 진정성이 느껴지는 이런 사진들. 네, 이런 거 소싱해서 네, 사실 뭐 스마트 스토어뿐만이 아니라 당근에서 팔아도 되게 잘 팔릴 텐데. 그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꿀을 네, 소싱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판매사분들 연락처가 있습니다. 가격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중간 마진을 줄여서 아예 중간 마진을 다 빼버리고 직거래를 해서 가격을 좀 이게 낮춰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카페인데 사실상 가격이 그렇다고 막 엄청 저렴하다 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급을 받고 싶다면 연락을 하셔서 네, 제가 이거 온라인에서 위탁으로 좀 판매를 하고 싶은데 단가를 혹시 이 가격에서 조금 더 네,
낮춰서 저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냐라는 식으로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농락 카페. 다음 다섯 번째는 바로 구글링. 자, 구글을 들어가셔서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는 좀 라탄 제품을 팔고 싶어. 이제 곧 여름이니까 라탄 제품 괜찮을 것 같아. 도매업체라고 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탄 바구니, 라탄 포레스트 이런 라탄 도매 사이트들이 나와요.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안 하면 가격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라탄, 예쁜 인테리어 소품들 정말 많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정 키워드를 적고 뒤에 도매 업체라고 검색을 하면 그 해당 키워드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운영하는 도매 사이트들이 쭉 리스팅이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이트를 회원가입하셔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 제품을 여러분 스토어에다가 올리시는 거예요. 네. 도매국이나 온채널 같은 좀 약간 양산형 도매 사이트들에 비하면 훨씬 더 좀 차별성이 있는 아이템을 소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이템을 소싱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라탄 말고 다른 것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나는 라탄 말고 뷰티용품 도매업체. 자, 그러면 뷰티 도매, 화장품 도매 마켓, 하이코스, 뷰티 도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화장품과 관련된 이런 제품들, 향수도 있고요. 메이크업 제품들, 클렌징, 선케어, 뷰티 잡화, 소품까지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도매 사이트들은요, 가격이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 카테고리를 적고 도매 업체라고 검색을 하면 충분히 차별화되어 있는, 좀 차별성이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이 소싱할 수 있다. 우리 아까 텀블러였으니까 텀블러 도매 업체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그러면 스테인리스 스틸 텀블러. 오, 정말 텀블러만 전문적으로 하는 약간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내가 원하는 그런 텀블러가, 밀폐 텀블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스별로, 사이즈, 용량별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회원 가입을 하셔서 좀 디테일하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업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통 카페들, 셀러오션이나 이런 곳에 본인들이 올려놓고 이런 제품이 있다. 물건을 파실 분들 연락 줘라 라고 글을 올렸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도매 사이트를 찾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요. 바로 박람회를 방문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메가쇼 박람회를 검색을 했을 때 5월 14일에 오픈을 하네요. 그래서 목, 금, 토, 일, 보통 박람회는 4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킨텍스면 일산이겠죠? 네, 일산에서 박람회를 진행하니까 매일 가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 시간을 되시면 하루 정도는 좀 박람회에 가셔서 부스를 좀 돌아보시는 거를 권장드리는데 부스 가실 때 그냥 가시면 안 되고 꼭 명함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소비자가 아니라 셀러, 즉 파트너 업체, 거래처를 찾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반드시 명함을 가져가셔야 돼요. 또 명함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한 개만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 개 가져가세요. 좀 넉넉하게 한 100장 챙겨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명함을 가져가셔서 박람회를 가면 정말 이렇게 온라인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랑 또 다른 현장의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실제로 시음도 해보시고 테스트도 해보시고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브리핑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가격이라든지 MOQ 최소 수량 같은 것도 질문을 하시면 정말 많은 공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침 5월 달에 또 박람회가 진행하니까 좀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박람회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일산 킨텍스 그리고 수원에서는 광교 컨벤션 센터 그리고 삼성 코엑스 네, 이렇게 세 군데에서 박람회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도 박람회가 진행이 될 때 있는데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참가를 하면 그 뒤로는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계속해서 이제 알림이 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참여를 해서 부스에 가셔서 기업 그 거래처 분들, 내 미래의 거래처가 되실 분들이랑 브리핑도 받아보고 미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공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소싱하는 방법은 이렇게 6가지. 물론 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 6가지에서 아이템을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차별화된 아이템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스토어 초보 처음에 뭘 팔아야 되지? 근데 저는 도매국에서도 물건을 봤지만 이런 식으로 좀 커뮤니티나 카페나 아니면 이런 박람회에 참여해서 좀 아이템을 소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안 팔리는 아이템들은 아니었고 정말 네, 다 그때는 잘 팔렸고 잘 팔았고 네, 굉장히 퀄리티도 있고 인기도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었어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뭐 이렇게도 소싱을 하지만 조금 더 확장된 좀 다른 다음에 좀 이 영상이 떡상을 한다면 다음에 좀 아이템 소싱 2탄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아이템 소싱 6가지. 첫 번째 어디였죠? 셀러모션. 셀러모션. 두 번째 유통과학연구회. 세 번째 온라인 유통센터. 네 번째 농나. 농나는 농수산물. 자, 다섯 번째는 자, 구글링. 키워드 플러스 도매 업체라고 검색하기. 여섯 번째는 메가쇼, 박람회, 참여하기. 여기서 참여라고 하니까 내가 그 부스에 입점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메가쇼 박람회 방문하기. 네, 이렇게 총 6가지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하나씩 소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소싱이 다가 아니다. 소싱 이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수요와 공급을 체크해야 한다. 오늘 영상을 통해 대표님들의 소싱을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셨길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대표님들의 스토어 성장에 확실한 도움이 되는 진짜 노하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